오늘 시간에는 해외 옥스퍼드 대학에서 좀 연구 초록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이제 GLP-1 중단 이후에 체중 감량에 대한 변화에 대한 논문 초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GLP-1이 어떻게 좀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 연구원입니다. 이제 GLP-1이 비만 치료제잖아요. 이제 끊고 나서도 효과가 좀 지속이 될까라는 것에 대한 좀 연구가 있었는데 이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가 질문에 대한 좀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GLP-1은 크게 이제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가 양분하는 시장을 좀 가져가고 있죠. 근데 원래 노보 노디스크가 가장 큰 강자였다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가 오히려 주가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젯바운드나 뭐 새로운 레타트루타이드나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양분하는 체제에서 옥스퍼드 대학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문 초록 제목이고요. 이제 GLP-1 RAS 이제 중단 후에 체중이 이제 재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실시간으로 드렸는데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보시면은 저희가 GLP-1에 대한 거랑 이제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타 분석에 대한 게 있었는데 어, 연구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임상 데이터를 좀 사용을 했는데 이제 8주 정도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환자들에 대한 체중 변화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GLP-1을 투약을 하다가 이제 중단한 사람들을 체크를 한 겁니다. 이게 추적을 했는데 이제 크게 세마글루타이드, 티얼제프타이드 이런 쪽에서 별도 분석을 했는데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는 밑에 보시다시피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죠. 그 다음에 티얼제프타이드는 이제 마운자로입니다. 그러면은 주요 결과를 보면은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얼마나 됐느냐, GLP-1 중단 시점의 평균 체중 감량은 전체 그룹은 이제 7.9%가 좀 감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GLP-1 같은 경우에는 16.1kg 감량을 했고요. 그러면은 중단 이후에 체중 재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전체는 한 달에 0.7kg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신 약물은 0.8kg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 GLP-1이 이게 체중 감량 효과가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GLP-1은 그러니까 지방을 완전히 빼는 게 아니고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방을 완전히 빼준다라는 거랑 식욕을 억제하면서 가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를 맞으신 분들의 대부분 좀 부작용이 뭐냐면 메스꺼움이나 약간 토할 것 같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느낌이 있다 보면은 밥을 잘 못 먹잖아요. 사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위고비를 한번 맞게 되면은 술을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식욕 감소 효과로 감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GLP-1을 중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식욕이 다시 올라오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체중이 재증가된다. 약간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다음번에 보시면은 1년 내에 체중 재증가량입니다. 전체는 8.3kg, 최신 약물은 9.6kg. 오히려 최신 약물이 더 많이 늘어났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빠진 것도 최신 약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 이 속도는 이제 행동요법만 적용을 했을 때보다 좀 더 빠른 회복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약을 끊자마자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반작용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체중 복귀 예상 시점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전체 그룹은 이제 11개월 정도 될 것이다라고 봤고 이게 0.9년입니다. 그다음에 최신 GLP-1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개월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20개월 정도면 다시 그 투약 시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옥스퍼드 대학의 논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걸 봤을 때 사실 GLP-1은 이제 치료 효과에는 좀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끊는 순간부터 효과가 좀 사라진다라는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행동요법만 적용한 환자보다 오히려 재증가 속도가 좀 더 빠르다. 아까 보시다시피 재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른데 그게 GLP-1이 사실상 이제 만성으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속하게 복용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논문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회사들은 어떤 목적을 좀 갖고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모두 이제 저분자랑 경구용 다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거죠. 뭐 경구용은 당연히 복용 편의성이죠. 그리고 저분자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보다는 저분자로 가면은 이제 뭐 생산이라든지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제 인도나 중국 시장에도 좀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나라는 거고 결국에는 장기 복용이 가능한 저분자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포글리프론이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셉터나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억 달러일 겁니다. 20억 달러 좀 넘을 텐데 좀 비싼 돈을 주고 인수를 했죠. 근데 왜 인수를 했냐? 왜 그냥 갑자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셉터나를 인수했냐라는 목적을 봤을 때는 사실 셉터나라는 게 이제 기존부터 말씀을 드리면 GLP-1하고 GIP, 위 억제 펩타이드, 이 글루카곤 같은 펩타이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약으로 만들기 어렵고 주사제로 써야 되는 좀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셉터나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없이 이제 화학적으로 만든 저분자라는 거죠. 작은 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분자 화합물이라는 걸로 명칭을 짓고 있는데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마치 이제 GLP-1 호르몬처럼 작동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기존 펩타이드 약물 대비해 가지고 환자의 편의성하고 생산 확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직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잖아요. 그냥 몇십만 원 하더라도 이거 쉽게 맞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에도 사실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몇십만 원이 또 큰 돈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분자 화합물로 지속 복용이 가능한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셉터나를 인수한 게 저는 좀 큰 이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옥스퍼드 대학이 이렇게 초록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노보노디스크 인수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가 텔레그램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연구원들하고 회의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다 무료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